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HBM, D램 얘기가 아니고 HBM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다. 패키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아이큐브, 그 다음에 TSMC의 코어스 패키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GPU도 있고 HBM도 있다. 그런데 못 만든다. 어디에서 문제냐? 후공정을 얘기하는 패키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TSMC의 코어스는 이미 꽉 찼습니다. 코어스는 2.5D 패키징을 얘기합니다. 엔비디아가 물량의 절반 이상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빅테크 기업들 AMD, 구글 뭐 이런 데서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HBM을 묶는 마지막으로 패키징하는 이 관문, 이 패키징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 잘 못하느냐? 삼성이 아직 그 패키징 기술이 조금 TSMC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SMC의 코어스 병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병목 현상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삼성의 아이큐브, 엑스큐브가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트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사트는 이렇게 합니다.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자, 반도체가 생산이 됐습니다. 웨이퍼가 둥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걸 그대로 못 씁니다. 그걸 자르고 붙이고 쌓고 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그 근처에는 항상 오사트 기업, 후공정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도 후공정을 하죠. 아이큐브, 엑스큐브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TSMC에 비해서는 약간 아직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설계를 하죠.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웨이퍼를 생산하죠. 그래서 여기서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를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지금 오사트 패키징이 승부처가 됐느냐?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지금 TSMC도 보면 지금 2나노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누가 더 미세한 공정을 갖느냐, 이거 지금 점점 의미가 없어집니다. 최근에 인텔도 보면 1.8 옹스트롬이라 그래서 1.8나노 쪽으로 하다가 지금 테스트를 멈춰버렸습니다. 안 나오죠.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이 미세 공정의 한계를 어디에서 풀 수 있느냐? 패키징단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GPU, HBM 가속기 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을 수 있느냐? 묶는다, 패키징, 여기에 달린 거입니다. AI 가속기는 GPU, HBM, 2.5D 패키징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2.5D 패키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가장 심각한 병목은 바로 코어스, 이 지점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올해 안에도 이게 지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코어스 패키징의 단면도를 이렇게 올려온 겁니다. TSMC의 코어스의 절대적인 우위는 무엇인가? 코어스가 강력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파운드리하고 패키징의 완전한 수직 통합을 이뤘죠. 그러니까 TSMC는 파운드리 업체니까 파운드리를 하면서 패키징을 완전하게 딱 한 거죠. 그래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어서 TSMC에 주면 거기서 파운드리하고 패키징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부분이 지금 잘 못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AMD, 브로드컴 설계에 맞춰 공정 패키징이 동시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B100이라든가 H100이라든가 블랙웰 등에서도 검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문제는 수요죠. TSMC의 수율도 50에서 6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엔비디아 이게 대부분이 이제 물량이 다 배정이 되고 AMD라든가 구글, 브로드컴은 TSMC의 코어스 물량을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젠슨왕이 TSMC에 찾아가서 엔비디아 전용 패키징 공장을 만들어 달라.
TSMC가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아니라도 팔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GPU HBM 있어도 이 패키징 때문에 못 만드는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코어스는 기술적으로 강하지만 물리적으로 한계 봉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TSMC가 패키징 공장을 지으면 되잖아요.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TSMC는 코어스 병목을 일으키는가? 이 시장에서 말하는 코어스의 병목은 한마디로 2.5D 패키징 라인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공장을 새롭게 지어도 또 병목 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목의 규모, 그러니까 TSMC의 그 코어스 패키징의 규모를 보면 25년에는 약 월 이제 그 7만 5천에서 한 8만 장 정도, 26년 말입니다. 12에서 13만 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TSMC가 공격적으로 공장을 늘리고 있지만 AP7, AP8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가속기 수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서 늘려도 부족하다. 이래 돼버린 겁니다. 자,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찐슨황이 있죠. 폭발적인 GPU 수요,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져서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패키징이죠. 여기가 코어스 패키징입니다. 자, 앞에 전공정 문제 없습니다. HBM 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패키징에서 안 되다 보니까 패키징 라인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조립이 아니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진짜 병목은 후공정 패키징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병목을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라인이 비어 있지 않다. 이미 이야기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스 L, 코어스 S 이거 다 같은 약간 다르지만은 TSMC의 아주 전략적인 그 기술입니다. fully booked, 사실상 예약이 완료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젠슨 황이라 할지라도 TSMC에 가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26년, 27년 코어스 물량의 절반 이상을 선점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AMD라든가 구글, 브로드컴, 클라우드,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이런 엔비디아가 아닌 고객이 코어스의 슬롯을 라인을 얻기에는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TSMC의 병목 현상은 수요 폭증 선점 구조로 더 단단해져 처음 이 구조화가 돼버린 거예요. 자, 밑에 사진도 아주 멋있죠. 여기에 보면 엔비디아가 TSMC의 패키징을 절반 이상을 다 차지를 해버렸어요. 코어스 패키징. 그리고 AMD도 다 와, 애플도 다 와, 테슬라도 다 와, 구글도 다 와, 브로드컴도 달라. 그런데 이렇게 TSMC가 코어스가 워낙에 잘 되고 하니까 이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빅테크가 줄 수는 이유는 수율과 생태계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어스가 문제입니다. HBM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걸 해결을 못하고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는데 대안을 또 조금 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목이 쉽게 안 풀립니다. 증설 장비, 공정 램프업의 시간, 아무리 빨리 공장을 짓는다 해도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사트 후공정 업체죠. 대만의 ASE, 엠코는 우리나라의 아남전자였었어요. 저게 미국에서로 넘어간 거죠. 참 우리나라가 참 그 IMF 때 큰 실수를 한 거죠. 저런 회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만일 삼성전자가 엠코를 인수를 해가지고 패키징으로 발전을 시켰다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TSMC 혼자만으로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ASE라든가 엠코라든가도 한계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코어스 1.5D 패키징입니다. 참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삼성전자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은 i큐브, x큐브가 패키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i큐브는 2.5D입니다. 2.5D고 대한 슬롯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양산 신뢰성과 수율, 납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은 턴키라는 게 있죠. 파운드리, HBM, 패키징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의 이 턴키 수직 계열화는
실력이 조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X큐브를 또 하고 있어요. 3D입니다. 이거는 미래 대체제예요. 금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코어스를 대체하기는 보다는 코어스 다음 세대. 그래서 이게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i큐브도 좀 더 발전을 시키고 X큐브도 좀 더 발전을 시키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병목 현상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해소가 될지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i큐브, X큐브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가. 자, 이게 i큐브고 이제 i큐브 S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i큐브는 2.5D 패키징입니다. 삼성전자는 i큐브를 구조적으로 코어스와 같은 2.5D 패키징으로 계열을 합니다. 그 경쟁력 포인트로 보면 GPU가 HBM을 실리콘 인터포저로 연결을 합니다. 자체 HBM 파운드리 패키징 턴키 제공이 가능해요.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능한 수준이에요.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SMC 물량 부족 고객에게 대안 카드가 될 수 있어요. 과연 뭐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누가 삼성전자한테 i큐브를 이용을 해서 이 AI GPU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여튼 그게 이제 여러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글로벌 이제 대형 고객 양산 레퍼런스 실적이 부족한 거예요. AMD라도 붙잡고 삼성의 i큐브를 가지고 AI GPU를 만드는 이런 실적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메인 플랫폼이 아닌 보조 플랫폼 성격입니다. i큐브는 코어스를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코어스 병목이 심해질수록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패키징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또 X큐브가 있습니다. 3D 패키징입니다. X큐브는 삼성의 미래 카드입니다. 당장 쓸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TS 기반의 이제 칩을 이제 적층을 하는데 3D죠. 3D로 하니까 인터포저 면적의 한계를 회피하고 장기적으로 코어스보다 확장성이 있는 것은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죠. 현실은 냉정합니다. 열 관리라든가 수율, 대형 AI 칩 적용 난이도가 매우 높고 아직 HPC 이게 고성능 컴퓨터 대형 GPU에 적용해서 양산한 사례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책 속에 있는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빨리 그 기술력을 올려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죠. 결론은 X큐브는 지금 당장 코어스와 경쟁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코어스 이후에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 옵션이죠. 턴키 전략, 삼성전자가 이제 턴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지구상의 반도체 회사 중에서 뭐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을 완전히 풀옵션으로 다 해서 주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략은 TSMC가 절대 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삼성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SMC의 구조적인 한계는 파운드리는 강하고 패키징은 강하지만 HBM은 SK나 삼성이나 마이크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 HBM이나 이런 것들은 삼성이나 SK 마이크론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또 패키징을 하려면 또 TSMC를 가야 되는 이런 구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삼성이 빨리 올라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삼성의 차별점은 아주 특별합니다. HBM, 파운드리 패키징 내가 다 책임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코어스를 못 받는 고객에게 물량 안정성을 무기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삼성이 이제 AI 솔루션 멋있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게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고객이 와서 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실적이 좀 쌓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 특히 고객 타겟은 분명해요. AMD라든가 구글 TPU라든가 브로드컴, 아마존 뭐 다 있어요. 엔비디아가 아닌 고객군에서 삼성의 기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패키징까지 삼성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2.5D 패키징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만으로 AI 밸류체인을 이렇게 확고히 지키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SK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결론을 볼까요? 삼성의 i큐브, x큐브는 아직 코어스를 이기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어스가 AI 시장의 최대 병목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삼성인데 대체 가능한 선택지를 가진 회사, 그것이 삼성입니다. 그래서 HBM은 1차 관문, 2.5D 패키징은 진짜 병목, 삼성의 기회는 턴키하고 병목 해소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조가 삼성에게 큰 기회가 온다. AI 황금을 캐는 곡괭이라는 표현의 기술적인 실치죠.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캐던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꽃갱이를 팔고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것처럼 삼성은 HBM, DRAM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패키징을 좀 더 기술력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를 받는다면 이게 뭐 반도체 플러스 패키징까지 된다 그러면 엄청난 순이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오늘은 반도체 중에서도 패키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